자, 시청자 여러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이 화면부터 잠깐 좀 보실까요? 야야야. 이거 지금 미쳤나 완전히. 저런 핸드폰 통화하고 가고 있네. 와, 저런. 예. 정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죠. 최근에 이렇게 부주의하게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이 크다 하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고가 잦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그 자체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쓰면 뭐 벌금을 낸다든가. 글쎄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보통은 보행자하고 차가 사고가 나면 차량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왔습니다. 예. 오늘 공개된 판결은 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은요, 2013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서요, 차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근데 50대 후반의 한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차들이 막혀 있던 터라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보지 못했고요. 사고가 난 겁니다. 예, 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비가 무려 5천만 원이 넘게 들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사고 운전자 측에게 이를 좀 대신 내라 소송을 내게 된 거고요.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딱히 지금 보신 것처럼 뭐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예 안 물어준다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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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구체적인 상황을 또 이런 뭐 빨간불이었고요. 여러 상황을 봐야지 되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이런 부주의한 보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중요한 변화인데, 저렇게 횡단보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예. 그냥 그 인도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죠. 예,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요. 어느 정도나 있나 보면은요. 2012년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8건. 그러니까 이전 4년 동안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5.7%의 시민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한 번 이상 사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그러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만 해도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깜빡하면 뭐 전봇대에 부딪힌다든가 하는 사고도 날 것 같은 느낌은 들더군요. 예. 근데 이게 그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곳이 실제로 있다면서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요, 아예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해놓은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뉴저지 같은 곳에서는 실제 이제 ABC 방송에 뉴스로 나왔던 건데, 길을 가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요, 멈춰 서서 해야 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85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꽤 그 벌금이 세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법제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설모 어린이의 입법 청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현재까지는 좋은 의견 감사하다라는 인사만 있고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요. 비슷한 법안이 3년 전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그런 위험성에 대해 경고 문구를 넣게 하자라는 정도였습니다. 예. 실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히 못한다는 것도 또 없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일단 경찰 쪽에 먼저 물어봤는데요. 예. 경찰 쪽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성격이 아니다. 그런 설명이었고요. 예. 또 그리고 실제 단속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경찰 쪽의 얘기가 좀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것이, 예. 예를 들면 저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안전벨트 같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 그게 안전과 직결된, 본인의 안전과 직결됐으니까 또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단속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인데요. 이곳에서는 자, 이런 만약에 규제를 만든다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위험도를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운전자에 비해서도 그 위험도를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규제에 관한 질문도 했었는데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답변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규제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위험하다라는 걸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그렇게 나온다. 근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왜 그 화면 두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것만 보시더라도 인식이 많이 바뀌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위험하던데. 예. 그래서 그 위험성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 필요성 참 많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이렇게 법적 규제, 실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도시에서는요, 이런 사고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앤트워프, 그리고 중국 충칭 같은 곳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아예 스마트폰 사용 전용 보행도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크가 돼 있는 그 곳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마트폰 화면만 계속 보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전용 보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썩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동통신사가 중심이 돼서 곳곳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심지어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쓸 경우 아예 금지 화면이 뜨게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에게 무료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런 캠페인은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꼭 법제화하기 전에라도 예. 이런 캠페인은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거는 스위스 당국에서 정부에서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제목은 마법의 트릭이라고 해서요. 스마트폰과 음악, 문자 메시지 기능만 있으면 누구든지 갑자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마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화면이 굉장히 끔찍하네요. 예, 그 장면은 저희가 좀 잘라낸 부분인 건데요.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는 거요.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 보행자 스스로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